어제 열렸던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소식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조특위는 오늘도 사실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다가 야당에 의해서 탄핵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죠. 한덕수 총리도 지금 출석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어제 상황입니다. 어제 국조특위에서 야당 측은요, 군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 이런 이른바 북풍 의혹을 집중 캐물었습니다. 군은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 이 외환, 그러니까 외국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다, 이런 표현 자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어제 열린 국정조사 특위 첫 기관 보고에선 대북전단 살포와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가 우리 정부가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벌인 일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김명수 합참의장은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 절대 없다고 반박했고요. 김 의장은 또 외환이라는 말을 쓰는 건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김 의장은 특히 평양 상공에 나타났다는 무인기를 우리가 보낸 게 맞느냐는 질의엔 확인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김정은이 돈을 가지고 확인해야 할 것을 제가 왜 스스로 확인해줘야 하느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북풍 공작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저는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무인기 보낸 적 없습니까?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는 것은 김정은이가 돈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을 스스로 제가 왜 확인을 해주냐 이겁니다. 아까 저희가 그 헌법재판관의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한 거 관련해서 다뤄봤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그 정재판관의 그 기피 신청을 기각한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혔기 때문에 그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결정문이라는 거를 헌재가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를 한 거죠, 기피 신청을.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관계를 문제 삼은 게 아니다. 결국 문제 삼은 건 재판관의 배우자와 그다음에 윤석열 청구인의 대리인, 죄송합니다. 이 청구인이라는 거는 국회 소추 대리인을 말하는 거군요. 이 청구인의 대리인 중 한 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접 친족 관계가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정만으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 측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정 재판관의 발언, 이런 부분 문제 삼았는데, 그런 것도 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야당의 어제 국조특위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답답함을 토로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직무대행은요, 친야 유튜버인 김어준 씨가 제기했던 이 계엄투입 군병력의 이른바 북한 인민군 위장 의혹, 또 이걸 아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에 북한 인민군으로 위장한 군 병력이 매복해서 이 작전을 펼치려 했다라는 이 김어준 씨의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요, 그런 제보를 한 사람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김어준 씨의 제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관련해 김어준 씨의 주장, 그리고 어제 김선호 장관 대행의 반박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습니다.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거든요. 정보사가 구입한 군복, 이것은 정상적인 저희 사업 절차에서 진행됐다라는 것을 수차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김어준 씨 제보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제보를 했으면 그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먼저 어제 그 군을 상대로 한 내란 관련 국조특위에서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른바 북풍 의혹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가령 그 오물풍선 원점 타격 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또 그 평양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와 관련해서 북한 정권이 이거는 대한민국이 보낸 거다 이렇게 주장한 부분,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추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를 들면 무인기 같은 경우에 김정은이 돈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걸 왜 스스로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내란으로는 아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외환을 주장을 하면서 북풍 얘기를 하는 거는, 아까 김광삼 변호사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지금 국내 정치, 특히 대선을 생각하고 그 내부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주도해서 지금 외환 얘기를 한다는데 제가 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저런 터무니없는 그러한 주장들을 국회장에서 한다라는 것이 외교 안보를 연구한 제가 정말 아주 통탄할 일이거든요. 과연 민주당이 책임정당, 대안정당,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더군다나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 도발에 대해서 등가성과 비례성을 가지고 대응하는데 군사 기밀까지도 지금 국내 정치에 활용하면서 저런 식의 정치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민주당은 정말 여당이 될 자격이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 교수님, 하지만 민주당은 네. 어쨌든지 간에 제기된 의혹들이 있고 군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제보가 있다. 네. 따라서 그거에 근거해서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무인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그 김용현 장관이 장관으로 있을 때 국회에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때 김용현 장관이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그걸 말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전략적 모호성이라면서 말을 바꿨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보면 백령도를 근거로 해서 무인기를 보내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드론 사령부에서도 지금 민주당 쪽으로 제보가 오는데, 이 드론 사령부가 최근에 컴퓨터를 포맷했다, 그런 제보를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따져보자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께는 이 부분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김어준 씨의 이른바 이제 인민군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국방부 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그 김선우 차관이 김어준 씨가 제보를 받았다면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왜 그거를 제시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시했죠. 우리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다. 네네네네. 우리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 몇 개국이죠?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팩트 체크도 해보면 뭐 인민복이랄지 북한이 그런 상태로 할 수가 없고 우리도 그렇게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조사위에서도 이건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결과를 하고 판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가짜 뉴스죠. 그래서 민주당이 사실 이거 민주파출소에다 이건 신고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물론 이제 김어준 씨의 주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당의 입장을 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쓴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